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썰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7살의 주부예요. 얼마 전이 우리 집 첫째 아들 생일이었는데요. 순간 우리 아들 태어나던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첫째 태어나던 날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이 태어난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났던 일이었죠. 너무 기막힌 일이라 지금까진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때 일을 말해도 될 만큼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제가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일을 썰맘 사연 듣는 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7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긴 시간 교제하다 보니 서로의 집안 사정도 다 알았는데요. 남편이 재혼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몇 년 후 아버님이 재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새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재혼하셨다는데 남편보다 형이었어요. 남편과 형은 친형제는 아니었어도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재혼 가정인 걸 모른다면 그냥 친형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렇게 서로 집안 사정을 오픈하면서 사귀었고 그 후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양가 어른들 모두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저희를 축복해 주셨죠.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도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정연이 어서 와. 우리 창기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그 말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내가 며느리 복이 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잘 봐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는 무슨. 다 정연이 네가 잘하는 덕분이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부족한 점 많을 텐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음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며느리 될게요. 아유, 정연이 네가 고칠 게 뭐가 있어. 그대로도 가분하지. 정연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지 않니? 그래서 꼭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내가 그 소원을 풀었네. 우리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말고 진짜 딸이랑 엄마처럼 잘 지내자. 어머님은 모녀처럼 잘 지내자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어머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시집살이 같은 것도 조금은 걱정했었는데 저를 환영해주신 어머님 모습에 그런 걱정이 싹 다 잊혀질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왜 좋은 일은 연달아 온다고들 하죠? 저희 부부에게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온 거예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얼른 양가 어른들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시댁 어른들께는 직접 가서 임신 소식을 알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시댁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다 표정이 어두우시고 아주버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보니 아주버님이 본인 결혼이 깨졌다고 하셨어요. 여자 쪽에서 오늘 파혼하자고 했다면서요. 그 당시 아주버님도 만나는 여자분과 결혼하기로 날을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신부 부모님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랑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허락할 수 없다고 했대요. 파혼 이유가 아주버님 때문이니 집 분위기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댁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아기 가졌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나저나 창기랑 정연이는 무슨 일로 왔어? 큰애 파혼 소식 알고 온 거야? 네? 아니요,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시댁에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가 곤란해하는 걸 느꼈는지 본인이 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 아빠, 정연이 임신했대요. 두 분 이제 곧 할아버지 할머니 되세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님은 얼굴에 웃음을 띠시면서 잘 됐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나. 우리 며느리 정말 장하다. 진짜 대견해. 아 참, 내가 우리 며느리 임신 선물 하나 해줘야지. 정연이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말만 해라. 요즘 애들은 뭐 명품 가방 갖고 싶어 한다던데 그거 사줄까? 아니다, 용돈으로 줄까? 아버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정연이 너한테 감사해야지. 네 덕에 곧 친손주 보게 생겼는데. 아이 근데 이 사람은 왜 한마디도 안 해? 당신도 한마디 해. 우리 며느리가 손주를 임신했대잖아. 말없이 앉아 계시던 어머님도 저희를 보고 잘 됐다며 축하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얘기하려고 했네요. 우리 며느리 너무 대견하다. 벌써 손주 소식을 들려주고 정말 고맙다. 임신 어려워 애 먹이는 며느리들도 많다던데 애기 문제로 속 썩이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앞으로 몸 조심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네, 어머니. 근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주버님 일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아유, 속상은 무슨. 결혼하는 것도 지 복이니 파혼당하는 것도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결혼이야 나중에 또 좋은 짝 만나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괜찮다. 네, 실은 저희 임신 소식 전하러 왔다가 아주버님 얘기 듣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서요. 얘는 조심할 게 뭐가 있어. 큰애 파혼은 파혼이고 손주 생긴 게 더 중요하지. 손주 생겼단 얘기 들었니? 아유 지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런 일로 신경 쓰지 말어. 알았지? 시모는 손주가 더 중요하다면서 파혼 얘기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을 차려주신다면서 주방으로 들어가셨고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좀 불편한 거예요.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거 있죠? 그래서 어머님이 계신 주방으로 갔는데 어머님은 절 못 보셨는지 혼잣말을 내뱉으셨어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걸 꼭 오늘 같은 날 말할 게 뭐야? 어떻게 된 게 미운 년놈들은 꼭 미운 짓만 골라 한다니까. 이렇게 중얼거리시는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저희한테 하시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잘못 들었다고 여기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죠. 그 후 저는 태교에 전념하면서 지냈습니다. 유산 기운이 좀 보인다고 하셔서 일을 그만두고 몸조심하면서 있었네요. 그래서 어머님이 절 지극정성으로 챙겨주셨는데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해주셨어요. 유산기는 있어도 입덧은 심하지 않았던 편이라 음식은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좋아하는 음식 자주 먹어야 한다면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음식을 해오셨죠. 메뉴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육회랑 회였어요. 어머님 덕분에 좋아하는 음식 실컷 먹으면서 임신 초기를 보낼 수 있었네요. 그러다가 하루는 양가 어른들이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 온다고 시어머님이 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상이 가득 찰 정도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저를 위해 그날도 육회와 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으라며 육회랑 회를 제 앞으로 놔주시는데 순간 친정엄마가 시모 손을 탁 쳐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나 시어머니 모두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엄마는 제 말에 대꾸도 안 하시고 시모를 향해 따져 물었습니다. 사돈, 혹시 지금 이거 정연이 먹으라고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럼요. 정연이 먹으라고 한 거죠. 내가 회랑 육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해주고 또 오늘도 특별히 좀 해봤어요. 알죠. 근데 사돈, 정연이 지금 임신했잖아요. 사모한테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정연이가 평소 회랑 육개 좋아하길래 내가 신경 써서 입으로 해준 건데 왜 그러세요? 사돈, 저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불만이 아니라 사모가 육회랑 회 같은 날 음식 먹으면 안 좋은 거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애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입으로 안 해주는데 아직 임신 초기인 애한테 이런 걸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서도 유산기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죠. 아휴, 제가 몰랐네요. 아유, 그럼 안 먹으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여기 다른 식구들 먹으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평소에 이걸 자주 해주셨다면서요. 가뜩이나 몸 조심해야 하는 애한테 임산부가 먹지 말아야 읽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사돈도 애기 가져봐서 아시잖아요. 유산기 있다고 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조심 좀 해주셔야죠. 엄마가 화를 내자 듣고 있던 시모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 싸움 날 것 같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요? 어머님도 모르고 해주셨던 건데 이제라도 조심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까지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요, 뭘. 얘는 지금이야 괜찮았어도 앞으로 일을 어떻게 알아? 넌 애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그걸 전부 다 받아먹고 있으면 어떡해? 사돈, 그만하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애 낳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솔직히 우리 큰애 가졌을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임산부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연이가 뭐라도 잘 먹었으면 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무안을 주실 줄 몰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은 죄송하다고 하시더니 흐느껴 우셨습니다. 어머님이 우시니까 모든 가족들이 당황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제가 수습해야 할 것 같더군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엄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신 게 아니라 저 걱정돼서 그러신 거예요. 아기 잘못될까봐 그러신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일단 시어머니부터 달래드렸고 그날 식사 자리는 거기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정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엄마는 임산부가 날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상식 아니냐고 유산기 있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걸 주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안다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심했다고 했고 태어나서 엄마랑 그렇게 심하게 다퉈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친정엄마랑 다시는 안 볼 정도로 심하게 싸웠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좋은 뜻으로 음식 해주신 건데 대놓고 지적한 게 너무 맘에 걸리더라고요. 어머님이 눈물 보이신 것도 그렇고요. 어머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니 자기는 괜찮다고 그런 일로 친정엄마랑 다투지 말라면서 다독여 주셨어요. 그렇게 임신 초기를 보내고 어느덧 중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중기에 유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여전히 조심하며 지냈죠. 그 당시엔 제가 집에 있다 보니 남편을 더 많이 챙기게 됐는데 그때 일이 바쁜 시기였거든요. 남편은 아주버님과 같이 시아버님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큰 계약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혹시나 일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했는데
멋지게 아주 큰 기합을 따냈어요. 시아버님이 이래서만큼은 정말 냉정하신 분이라 남편이 시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 계약을 따냈으니 신랑도 정말 좋아했고 또 지켜보는 저도 참 기뻤죠. 그 일로 남편은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데 남편이 아주버님 얘기를 꺼냈어요. 아주버님도 다른 계약원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그 일로 승진해서 밀렸단 말을 들었죠. 그러니 저 일만 마음껏 기뻐할 순 없더라고요. 남편도 형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어머님께 승진 축하받는 건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 승진턱을 내시겠다면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신경 써주시는 게 감사해서 승진 파티를 도와드리러 갔었어요. 어머님 도와드리러 시댁에 갔더니 일단 시장부터 가자고 하셨죠. 근데 장을 거의 4~5시간은 본 것 같아요. 시장이며 마트며 뺑뺑 돌았습니다. 이미 장 보는 걸로 지친 상태인데 집에 와서는 음식 100인분을 하자고 하셨어요. 100인분이란 말에 진짜 깜짝 놀랐죠. 어머니, 지금 음식 100인분을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래, 찬규 승진 축하 파티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왜? 뭐가 잘못됐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 100인분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음식 다 만들기도 힘들고요. 예, 힘들긴 뭐가 힘들어. 우리 둘이 팔 걷어붙이고 하면 100인분도 금방이다. 그리고 찬규 승진 축하하려고 친척들도 좀 불렀어. 사람 모아놓고 음식 부족하면 되니? 손님들 대접하는 거니까 신경 써서 해라. 어머님은 신이 나서 100인분 음식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이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저렇게 손수 나서주시는 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도왔죠.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부터 배가 조금씩 당기고 피가 비치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기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 저나 남편이나 한숨 돌릴 수 있었네요. 그날 100인분 음식 만든 것 때문에 제가 병원에 실려간 걸 어머님도 아셨나 봐요. 괜찮냐고 앞으로 아이 키울 엄마가 몸이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을 주시죠. 제가 가도 되는데. 아니야, 뭐 얼마나 된다고. 운동 삼아 걸어왔다. 그나저나 넌 뭐 하고 있었니? 또 누워 있었어? 네, 자꾸만 눕게 되네요. 어머니 목마르시죠?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됐어. 마실 건 됐고 너 별일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어딜요? 어머니 뭐 볼 일 있으세요? 볼 일은 아니고 내가 너 운동 좀 시켜주려고 그래. 방금까지도 계속 누워 있었다며? 운동이요? 운동하면 좋죠. 근데 저 아직 무리하게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병원에서 조심하랬다고 그렇게 누워만 지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거 장정 보고 음식한 게 무리라고 하혈을 하지. 처음부터 유산기 있다고 너무 몸을 사리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만 있으면 그거 다 살로 가. 어디 그뿐이니? 나중에 아이 낳을 때도 힘들어지고. 그러지 말고 얼른 나가자. 여기 뒤에 뒷산 있지? 거기가 든산하게 그렇게 좋댄다. 좀 움직여서 운동 좀 하자고. 뭐하고 있어? 빨리 준비해. 어머님은 제 체력이 너무 약하다고 하시면서 저를 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등산을 따라가면서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요. 그렇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너무 누워만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았고, 또 나와 좋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저보고 앞장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앞에 서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머님이 발을 헛디디면서 절 붙잡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미끄러짐에 다쳐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제가 입원했단 말을 듣고 남편과 시아버님은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산에서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왔더라고요. 자기야, 괜찮아? 많이 다친 거야? 산에서 다쳤다길래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알아? 아기는 무사하고, 아기는 괜찮대. 그리고 나도 넘어지면서 좀 까졌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여기 팔이랑 다리랑 다 까졌는데. 아니 근데 엄마랑 산에는 왜 간 거야? 하혈해서 응급실 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산을 가. 병원에서도 몸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어? 잘못했으면 어쩌려고. 남편의 말에 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저를 꼬중하셨습니다. 그건 참기 말이 맞다. 그때도 응급실 갔었다면서 왜 몸 조심할 줄을 몰라? 애기 엄마가 무조건 몸 아끼고 조심히 있어야지. 그리고 당신이 얘를 좀 말렸어야지. 같이 산에 올라가면 어떡해? 어떻게든 못 가게 했어야지. 아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본인이 저한테 가자고 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내가 정연이한테 산에 가자고 한 거예요. 얘가 맨날 유산기 있다고 집에만 누워있고 그러니까 그거 음식 좀 했다고 금방 하혈하고 그러잖아요. 산모가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체력을 좀 키워야지. 그래야 나중에 애 낳을 때도 고생을 덜 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데려간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위험하게 산에 가면 어떡해. 아무리 동네 뒷산이라도 넘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그나저나 세아가 어떻게 다친 거냐? 내려오다가 넘어진 거야? 네? 그게요. 그게 실은 아버님이 어떻게 다쳤냐고 계속 물으시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어머님이 붙잡아서 미끄러졌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죠.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결국 어머님이 나서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다쳤어요. 내가 내려오다가 미끄러졌는데 순간적으로 어디 잡을 데가 있어야죠. 너무 놀래서 앞에 가는 애를 붙잡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산모를 붙잡고 넘어지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엄마, 진짜요? 아니야, 아무리 붙잡을 데가 없어도 그렇지. 이 사람을 붙잡고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둘이 같이 구르기라도 했어봐요. 그럼 완전 둘 다 다치는 건데. 평소에 그렇게 조심성 많으신 분이 오늘은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늙었나 봐. 미안하다, 미안해. 시모의 사과에도 아버님의 화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당신 왜 그래? 지난번에 새아기 일 많이 해서 병원 갔을 때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이번에도 당신이야? 운동을 시켜주고 싶었으면 어디 구멍 같은 곳을 걸을 것이지. 산모를 산에 데려가면 어떡해? 거기다 붙잡고 넘어지기까지 하고 뱃속에 우리 손주 무사한 게 하늘이 도왔어? 아버님은 어머님께 막 화를 내시고 남편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머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그래요. 다 나 때문이에요. 무식한 시어머니라 며느리 음식 시키고 다치게까지 해서 미안하네요.
근데 내가 뭐 얘 괴롭히려고 그랬는 줄 알아요? 음식 만드는 건 얘 남편 승진턱이니까 내가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하트응사는 체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운동 좀 시켜주려 그런 건데.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모자란 시어머니라 미안해. 어머니만 미안하다면서 저를 붙잡고 우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어머님 이해한다고 위로하면서 서럽게 우는 어머님을 달래드렸어요. 얼마 후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날 음식 준 일로 싸우고 몇 달 만에 엄마 보는 거였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딸이 걱정되어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동안 저한테 있었던 일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음식하다 응급실 가고 오늘 다친 이야기까지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엄마 표정이 딱 굳어지시더라고요. 너, 네 시어머니 조심해. 아무래도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라니.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나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는 거 알잖아. 야, 너 정신 차려. 딸처럼 대해주시는 사람이 100인분 음식을 시키고 유산기 있는데 산을 데려가?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그날 너한테 날 음식 준 날이야 뭐 실수해서 그렇다 쳐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히 실수를 해. 본인도 애 낳아본 사람이. 엄마 말 들어. 애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무조건 조심해. 네 시모 절대 만나지 말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엄마는 시모를 만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 자기야, 장모님 말씀대로 해. 뭐 엄마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엄마가 자기 부를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도 좀 찝찝하긴 해. 당분간은 어머니 만나지 마. 집에는 내가 혼자 다녀오면 되니까 자기는 좀 쉬고. 남편도 시모와의 만남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강력하게 나오니 일단 알았다고 했죠. 그 후 혼자 생각을 하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유산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 종일 주방일을 시킨 것도 그렇고 대뜸 등산을 가자고 찾아온 것도요. 정말 저를 생각해서 하신 일이었어도 우리 애기에겐 위험한 일이었으니 저도 시어머님과의 만남은 최대한 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결심하고 몇 달 동안 한 번도 어머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시댁엔 남편이 혼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시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려고 하니 남편이 말리는 바람에 어머님 병문안을 가지 못했네요. 편찮으신데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게 죄송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출산 때까지 어머님을 만나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제가 만삭이 됐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병원에 한 번도 안 올 수 있냐고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죠. 저는 사정을 설명하고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기를 낳고 뵙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모 병문안도 안 왔으면서 시댁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막 화를 내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사고당해 다쳤다는 시모는 회복이 빠른지 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신 걸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시모가 절 붙잡았어요. 뭐야? 너 벌써 가려는 거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 네? 아, 어머님 괜찮으신 것도 확인했고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쉬려고요.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워서요. 참나, 얘 웃기는 애네. 시어머니가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어딜 감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이래.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정말 오늘은 몸이 좋지가 않아요. 조금씩 진통도 오는 것 같고요.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고 다음에 찾아뵐게요. 너,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은 못 간다. 가긴 어딜 가? 너, 우리 집에서 하고 가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가득 쌓인 배추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배추 300포기다. 내가 아파서 김장도 제대로 못한 거 알지? 이거 다 담그고 가. 김치 다 담그기 전까지는 못 가니까 그런 줄 알고. 제 눈앞에 놓인 김치 300포기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삭인 저 혼자 어떻게 김장을 다 담그겠어요. 어머니, 제가 이 몸으로 김장을 어떻게 해요? 만삭인 저한테 300포기 김장을 시키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문안 다 안 와본 게 더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애 핑계대고 병문안도 안 왔으면 이거라도 해야지.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얼른 시작해 얼른. 어머님이 김장을 담그라고 막 화를 내는 통에 할 수 없이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김장을 시키면서 억지를 부리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침부터 조금씩 진통이 있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절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병문안 못 간 건 죄송하지만 제가 일부러 못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삭인 며느리한테 김장 300포기나 시키시는 건 너무한 일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저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더는 안 되겠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김장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절 붙잡더니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말이 웃어? 너 내가 김장 갈 때까지 절대 못 간다고 했지? 김치 담그라고 했음 조용히 앉아서 알겠습니다 하고 할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어? 한 번만 더 도망가려고 해봐.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어머니, 오늘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니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왜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예정일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잖아요. 언제 아이 나올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말을 마친 바로 그때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강도의 진통에 들고 있던 배추를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악 하고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곤 몸을 웅크려 주저앉았죠. 그랬더니 시모가 다가와 진통과 아파하고 있는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서 엄살이야? 니년 때문에 올해 김장 다 망쳤잖아. 이게 어디서 배추를 떨어뜨려? 이럼 내가 너 집에 보내줄 줄 알았어?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꾀를 피워. 저 깨부리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얼른 병원 가봐야 돼요. 병원은 무슨...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배추나 마저 씻어.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 이렇게 붙잡아 두셨다가 혹시라도 우리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뺨 맞고 저도 화가 나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기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버럭했는데 시모의 표정이 순간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한테 무슨 일 생긴다고? 그거 참 잘 됐네. 그게 내 소원이었다. 니년 뱃속에 있는 그 애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누가 제 뒤통수를 세게 때린 것 같았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애가 잘못되길 바란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 뱃속에 있는 애 떼어내려고 수쓴 것도 몰랐어? 멍청한 년. 지금 김장하다가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금상첨화야. 너 네 뱃속에 애 낳지도 못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하는 시모 표정을 보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회의 중인지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다급하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여기 시댁인데 나 좀 구해줘.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아, 이 인연이 지금 누구한테 전화질이야? 너 진짜 죽고 싶어?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어 전화기를 빼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악을 쓰는데 그 표정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내가 이러는 이유가 궁금해. 그러니까 왜 니들만 행복해? 내 자식은 파혼당하고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빌빌거리는데 왜 네 남편이랑 너만 잘 사냐고. 애도 빨리 들어서고 승진까지 하고. 내 새끼는 밑바닥 천전하는데 니들만 잘 사는 게 배 아파서 그런다 왜? 고모니, 그럼 지금 창규 씨랑 제가 아주버님보다 잘 산다고 생각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애기 없애려고 하셨어요. 니들만 애 낳고 잘 사는 거 못 봐주겠더라. 내 아들은 여자한테 파혼당하고 지 애미한테 인정도 못 받는데 니들만 하하호호 잘 사는 게 배 아팠어. 니들 인생도 꼬꾸라질 때가 있어야지. 니들도 피눈물 한번 흘려 파야 할 거 아니야. 시모는 애가 잘못돼서 니들도 피눈물 흘려야 한다고 악을 썼어요. 그걸 보며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틈을 보인 사이에 곧바로 대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진통 때문에 대문 앞에서 시모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거 나요. 진짜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이래요, 진짜. 나 무서울 거 없어. 니년 애한테 무슨 일 생기길 바란다니까. 어디 더 떠들어봐. 지금 너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 놓으라고. 당신 내가 다 말할 거야. 아버님이랑 창기 씨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말해. 누가 겁나는 줄 알아? 나 하나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니들 불행한 꼴 꼭 볼 거야. 니들도 애 잃고 물어봐야지. 안 그래? 이미 시모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통이온 상태에서 시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수마저 터지고 말았어요. 양수까지 터지니 정말 이대로 시모 때문에 아이를 잃을까봐 너무 무섭더군요. 어머니, 저 양수 터진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병원에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애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잘 됐네. 혼자 여기서 애도 제대로 못 낳고 고생 좀 해봐야지. 네 인생만 잘 굴리는 걸 못 보지? 어머니 제발요. 그러지 마시고 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아, 어머니 손주잖아요. 네? 제발요. 손주? 누가 손주야? 내가 낳지도 않은 자식 새끼가 어떻게 내 손주야? 그리고 내가 미쳤니? 내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게? 너랑 애를 한 번에 보낼 기회를 내가 놓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양수 터져서 이러고 있어. 아주 꼴 좋다. 시모는 양수까지 터져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시모 말대로
그대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갑자기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연아, 정연아 엄마야. 너 안에 있지? 얼른 문 좀 열어봐.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습니다. 아까 제가 시댁에 있단 말을 듣고 곧장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양수 터졌어요. 엄마, 나랑 우리 아기 좀 살려줘. 알겠어. 엄마가 구급차 불러서 같이 왔거든. 기다려. 엄마가 구해줄게. 친정엄마의 갑작스런 등장에 시모는 얼어붙었습니다. 시모가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저는 인내님을 다해 일어나 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구급대원들과 함께 집에 들어왔고 이미 자국문이 많이 열려있는 상태라 도저히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심한 진통에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가 정신을 잃어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제가 의식을 찾았을 때는 시부와 남편 그리고 시모까지 한 병실에 있었어요. 제가 깨어나자 남편과 시아버님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자기야, 깨어났어? 이제 정신이 드는 거야? 내가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난 괜찮아. 근데 우리 애기는?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됐어? 아기 건강해. 자기 아들 낳았어. 고생했어 정말. 근데 자기 예정일 얼마 안 남은 거 알면서 김장은 왜 했어? 엄마가 말렸는데도 네가 다 하겠다고 했다면서? 왜 그랬어? 당신도 아기도 무사해서 다행이지. 집에서 양수까지 터질 정도면 조심했었어야지. 남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시아버님도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래, 그건 찬기 말이 맞다. 아기 낳느라 수고했다만, 그건 애 엄마가 조심을 했어야지. 예정일 며칠 남겨놓고 그렇게 무리하고 김장을 하면 어떡해? 하마터면 너도 그렇고 우리 손주도 위험해질 뻔했잖니. 남편과 시부의 말을 듣고 조금씩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시모는 제가 자진해서 김장을 한 걸로 이야기를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세아가, 너 정신 잃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너 위험하다고 김장하지 말자고 하니까 기억 구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놀랐던 걸 생각하면 아니다. 내가 어떻게든 널 말려서 일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다. 네가 막 화를 내면서 김장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놀라서 나도 모르게 그러라고 했어. 더 못 말려서 미안하다. 너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니? 본인 잘못은 쏙 빼놓고 거짓말하는 시모의 두 얼굴을 보니 정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시어머니의 정체를 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야, 너 똘레님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냐? 내가 듣고 본 게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내 딸 죽일 뻔한 거 내가 다 봤어. 엄마가 시모에게 화를 내자 영문을 모르는 남편과 시아버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우리 엄마를 말렸어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세요. 뭐해? 이서방, 자네가 몰라서 그래. 천연청체, 자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엄마가 버럭하자 시어머니는 겁을 먹은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정말 지난번부터 저한테 너무하시네요. 우리 집에서 식사할 때도 저를 몰아붙이시더니 이번에도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세요?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네가 이렇게 우리 말 내밀 줄 알고 내가 니년 만행을 다 녹음해놨어. 너 아까 내 딸 전화 뺐을 때 전화 안 끊긴 거 몰랐지? 네가 우리 딸한테 악담한 거, 애 잃고 피눈물 흘려보라고 한 거 여기 다 들어있어.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그랬습니다. 엄마 휴대폰에 시모의 모든 악행이 다 녹음되어 있었고 엄마는 그걸 남편과 시부 앞에서 들려줬어요. 우리 부부 잘 사는 거, 배 아프다고 한 거, 아기와 저를 한 번에 보낼 기회라고 한 것까지 아주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더라고요. 시모의 정체를 알게 된 남편과 아버님은 크게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재차 시모에게 이게 진짜냐고 물었고요. 엄마, 지금 장모님이 들려준 게 다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엄마가 한 말이 맞냐고요. 남편의 물음에 갑자기 시모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 다 내가 한 말이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 아니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 보고 피눈물을 흘리려고 할 수가 있냐고요. 대체 왜요? 왜냐고?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 너, 네 놈 때문이잖아. 네가 어려서부터 평생 내 새끼 앞길 막으니까. 너랑 가족이 되고 나서부터 내 아들 인생이 한 번도 잘 풀린 적이 없어. 학교도 내 새끼보다 좋은 데 가고 내 아들은 파혼당하는데 왜 너만 행복해해? 왜 너만? 회사 승진도 마찬가지야. 왜 너만 승진하냐고. 너만 잘 되는 걸 보기 싫어서 그랬어. 너도 네 새끼 잃고 한번 마음 아파보라고 그랬다 왜? 뭐가 잘못됐어?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이 시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본인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고 그동안 마음속으로 차별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내 입장 해봐요. 내 아들은 저만치 뒤처지는 거 보는 게 기분 좋겠냐고요. 그렇다고 이런 일을 벌이면 어떡해. 새아가랑 손주가 무슨 잘못이야. 창규도 소중한 거 잃고 피눈물 흘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방해해도 지 엄마가 와서 애까지 낳고 지금 병원에 저렇게 들어와 앉아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누구 하나 잘못된 것도 없구만 왜 나한테 큰소리냐고. 시모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수갑차고 시모는 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잠깐만, 다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니들 부자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깟 일 하나에 사람한테 수갑을 채워. 누구 하나 죽길 했어, 다치길 했어. 전현이랑 애새끼도 멀쩡하구만. 왜 나한테 수갑을 채워? 오만 사람 수갑 채워놓고 니들이 무사할 것 같아? 얼른 입 다물고 못 나가. 이렇게 집안 망신시킬 거야. 여보, 당신 나랑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럼 당신이 날 봐줘야지 누가 봐줘요. 내 새끼도 아닌 자식 여태까지 키워준 은혜를 봐서라도 나한테 이러지 말아요. 우리 대화로 해요. 이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하고 우리 말로 해결하자고요. 시모는 정말 끈질겼습니다. 뻔뻔하게 버티다가 나중엔 한 번만 봐달라고 매달리다가 결국은 경찰에게 끌려 병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곧장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셨어요. 소송하기 위해 알아보니 가족들을 속이고 지 아들 주려고 재산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것까지 들통이나 이혼당하면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아주버님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본인이 낳은 친아들마저 엄마의 악행에 치를 떨었고 혼자 쓸쓸히 쫓겨나고 말았죠. 어디 시골에 내려가 산다는 건 들었는데
그 뒤로는 소식도 끊겼네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남편과 저를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제가 양수 터졌을 때만이라도 마음을 바꿔 도와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럼 시무 인생도 그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뭐 누굴 원망하겠어요. 처음부터 본인 아들과 제 남편을 비교하며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아왔으니 그 죄 받는 거라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참 우리 아들 태어나기까지 파란만장했다 싶어요.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무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잘 가르치며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사시길 바랄게요. 네.